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공세 모드에 들어간 민주당.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전격 합의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대 정권 해산, 여전히 동상이몽인 여야.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도입 모드 전환, 연말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유착한 게 확인이 되면, 유죄로 확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돼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전격 수용한 것도 그렇고 이런 발언도 그렇고요. 신유영 의원님, 지금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 말고는 특검해도 우리 더 나올 거 없다, 자신감 있다, 뭐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통일교 이슈는 특검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단서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미 뭐 여러 보도들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학자 총재가 결국에는 Y를 점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 후원금이 집중으로 전달이 됐고, 실제로 그런 국힘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에 14명한테 정치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런 보도도 되어 있는 만큼 결국에는 통일교와 정치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당이 어딜 것이냐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의 더 많은 그런 근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청정군에 갔느냐, 이런 부분부터 밝혀야 된다라고 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했죠. 예.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정교유착의 그런 분리의 원칙을 또 위헌하고, 또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비상계엄에서 해제 표결 방해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이런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한없이 가볍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통일교가 유착되면 그러면 민주당 또 해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 공세로 삼을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가 본인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거고 그 권력에 힘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 20조 위헌 소지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지대한 사항인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사실상 출범한 특검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덮은 겁니다.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관련성이 나오니까 그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게 사건을 뭉갰다는 사실, 민주당에 의한 특검에 의해서 뭉갰다는 사실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윤영호 본부장이 왜 진술을 갑자기 바꿨냐는 겁니다. 그 진술 바꾸기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다 진상규명돼야 될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저는 가벼운 언행은 결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밝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정쟁화시키게 하는 건데, 이건 단순하게 정쟁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는 사항인 겁니다. 이 사안에서 가볍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뭐 잠시 후에 마스토론에 나오겠지만요, 통일교 특검이랑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 기울여라라고 정 대표가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위헌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법인으로부터 정치권이 뭔가 포획되어 가지고 혹은 청탁을 주고 대가를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종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크게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본인들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증언 나온 것들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했거든요. 전 좀 사실 기이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은 이미 통일교로부터 지금 손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각자 이 일탈을 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통일교에 대한 어떤 겁박, 압박 이런 걸 한 직후에 윤영호 본부장의 이 뭐 증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압박이 통합니까? 그리고 2년 뒤, 3년 뒤 혹은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진실에 대한 폭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뭐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여러 가지 협상 측면에서 인내심을 갖고 서로가 빠르게 전 연내에도 이건 타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협약이 좀 잘 돼서 바로 특검이 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천정궁 방문한 의혹이 있다. 특검 대상에 나 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아니, 전재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많은 의원들 이름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예, 김기영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세가 높아지고 있어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용하신 거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랑 전화를 했는데 그 녹취가 41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측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를 만나고자 한다.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정진상 실장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시 한학자 총재를 만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선택적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뭉갠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하자는 게 특검은 제외하고 수사하자?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연루된 분, 이름이 언급된 분, 아니 이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는 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수사해야 되고, 이 특검에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민중기 특검인데 특검이 세상을 반쪽만 본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을 도외시한 겁니다.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왜 뭉갰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걸 인지하고 뭔가 수사를 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예, 신영 의원님. 이른바 뭐 여야 거론된 인물들 다 뭐 의혹이 없다면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다 포함하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천지도 또 방금 언급하신 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자. 이런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거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죠. 실제로 뭐 신천지나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나 다 포함해서 정교 유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사실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특검 만능론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특검하자고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특검은 정말 통일교가 여야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정권의 뭔가 수건 사업을 위해서 계속 로비를 하고 실제로 그런 공약들로 결국에는 본인들의 뭐 캄보디아 ODA 여러 가지의 그런 뭐 한일 해저 터널 등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치권에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용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정말 우리 정치가 그런 정교 유착에 있어서의 정말 썩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내고 도려내야
정말 우리 정치가 올바르게 앞으로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훨씬 더 이런 통일교의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일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헌 정말 한 그런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또 해산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엄중하게 수사하고,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살을 도려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의 타협 과정이 정쟁을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의 뭐 제3자 추천에 대한 부분,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통이 되면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법은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찬성의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럼 아까 김기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났냐? 여기서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죠. 예. 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어찌 됐건 여기에서의 문제는 정치인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책 선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줬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문제를 뭐 마치 당내에서 뭔가 뭐 헤게머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러한 문제는 없고, 위헌적인 부분은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 특히나 윤석열 전 정권에서 이 영부인이 정말 이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이 종교단체로부터 목걸이 받고 백 받고 그걸 또 가서 어딘가 가서 그걸 또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산으로 또 이 청탁을 또 대가성 있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아프리카, ODA 이런 예. 것들 다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연결고리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게 국민의힘의 몸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연루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헌법에 위헌적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종교법인도 이런 식으로 위헌 위법하게 정치권에 접근해가지고 청탁하고 대가받고 이런 것들은 근절하자,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좀 진정성 있게 이번에 털 건 털고 국민 앞에 좀 거듭나는 모습, 정치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 추천 방식 두고도 양당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변이다, 헌재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빨리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당내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런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반응도 있었고요. 다른 일에 이런 시간을 썼으면 한다, 박정하 의원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4시간 기록.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찌 보면 야당 대표가 최초로 해낸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4시간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셨던 말씀, 장동혁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수긍 갈 수 있는 말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식보다 조금 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100% 효과적이냐, 24시간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오롯이 살릴 수 있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상 소수 정당입니다. 108석, 107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의안 처리조차도 패스트트랙으로 넣어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기관총처럼 난사하는 게 아니라 스나이퍼처럼 저격총을 한 방에 민주당에 대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 방식이 과연 민주당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야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은 입증이 된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아무튼요. 그런데 다음 코너에 지금 마스토론 테이블에 앉아 계시기도 한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 원내대표가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보인 리더십을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그러니까 체력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당이 어떻게 이걸 좋은 효과를 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성태 의원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예.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예. 실제로 김성태 의원님은 워낙에 보수를 아끼고 국민의힘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예. 지금 패널로서 쓴소리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 체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자랑은 반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설도 있고요. 내년 뭐 2월에는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필리버스터에서 본인이 효용성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리더십 아니면 정치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당한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한 것인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죠.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단절할 건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모습으로 가능할 것이냐. 여전히 한동훈과 대척점에 있고 내부 분열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국민의힘의 리더십은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마수 토론은 제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라고 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카메라 너머에 지금 김성태, 박수현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뭐 정치에 잘 모르지만 이게 논리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감정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24시간 제가 군에서 경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시절에 뻗치기를 많이 했지만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얘기를 24시간 동안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함, 안쓰러움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소수 정당의 대표에게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부족한 면 그리고 저희가 변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요.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 일종의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연말이 변화의 데드라인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연말 안에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뭐 다음 해로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끝으로 더 짚어보고 마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체력이 고갈될 정도다라는 언론의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도 보면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본회의장 진행을 해야 할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1회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필리버스터 사회 교대를 두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이례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기에 적용해야 되고요. 지금 대단히 무책임해요. 그리고 방송법 지난번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뭐 일본 출장인가 어딘가 갔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지금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본인 집에 가서 주무시러 가시고 식사하시러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의장마저도 본인들이 아주 국민들 앞에 절실함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아요.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과연 국회 운영을 공정하게 했는지 반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원래 원칙대로 협치, 협의,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민주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그 원칙을 지켰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제대로 국회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비판 저희가 당연히 감내해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도 본인들 스스로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치와 대화, 타협을 얼만큼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지만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우리 양 두 분씩 패널분들 나가실 때는 좀 덕담하시면서 나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토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